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됐다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저보고 예정에 없던 모두 발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모두 발언하면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터가 등장해서 기득권 양당의 밀실 담합, 장외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공전이 사라졌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튼튼한 제3지대 지형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다당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지금은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이제 끓게 됩니다. 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죠. 주요 발언들 좀 정리해 봅시다. 들으신 대로 제3지대에서 명실상부한 다당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 주장이 이제 핵심이고요.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보수 진보 정치 이념을 탈피해서 인물과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재 지지율이 계속 여론조사상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들으신 대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끓는 전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예산안 전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반대라는 새로운 쟁점을 또 제기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제 표결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를 3자 구도로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는데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통합 반대하는 지금 박지원 의원 등도 역시 계속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출마하면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유도성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앞서간 질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내일 오전에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전 비서관은 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태효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충원 당시에 우리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활동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될 때 이걸 직접 받았던 인물로도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당시 비서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군 댓글 공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되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 부심 통해서 석방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이 수사상의 길이 끊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소환돼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에 그 다음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봤듯이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군 검찰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했죠.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군 검찰단 관계자 20여 명이 댓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한 470여 명 정도의 기무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의 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압수수색에서 범죄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면 군의 정치 개입이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기무사의 경우에는 사이버전뿐만이 아니라 방첩 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서 뭐 민간인 사찰 이런 얘기까지 나온 곳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논란이 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또 다른 국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지난 1일에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제 해명 발언을 했습니다. 아하. 송영무 장관은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 디펜스 포럼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참모와 저 사이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빈틈이 보이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여당 내 반응이 계속 좋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송영무 장관의 이런 태도 비판했습니다. 해상봉쇄라는 것은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있었던 일이고 군함을 동원해서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예. 지금 몇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해명과 부인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장관 경질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경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도 송영무 장관의 어떤 경질 여기까지 예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런 얘기가 거의 모든 언론의 지면에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니만큼 좀 더 보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핵잠수함 등의 어떤 첨단 무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철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임이 두터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 또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논란이 뭐예요?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요. 고도 20km 이하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의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송영무 장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 천궁 미사일은 이번 달에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달 17일에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 내용을 보면은 송영무 장관 지시로 양산 이후에 언제든지 천궁의 물량을 조정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요약하면은 지금 개발이 끝난 무기를 막 생산을 하는 과정인데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이 권한부터 먼저 보장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이 결정이 송영무 장관의 지론인 SM-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SM-3라는 거는 이지스함에 탑재가 되는 건데 역시 이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용도이고 개발에 참여한 미국, 일본 정도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SM-3 도입은 또 MD 편입 논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산불 약속 이런 걸 두고도 논란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지난 미국 대선 직후에 트럼프 인수위 최고위 인사의 지시로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후에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내놓고 형량을 줄이는 플리바게닝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언론은 여기서 거론된 인수위 최고위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의 지시로 러시아와 접촉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왔나요? 일단 이제 쿠시노와의 연관성보다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이 인정한 혐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국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선거 공모나 반역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봐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을 해임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연방수사국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논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그간 해온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상원에서 폭로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면 당시에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의 거짓말을 알고 FBI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성립된다는 것인데요. 예. 사실이라면 사법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트윗을 올려서 코미 전 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대선에서의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FBI 요원 부인에게 돈을 줘서 FBI가 편향된 수사를 한 게 문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FBI 요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FBI 요원협회가 입장을 따로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계속 이런 방식으로 논란이 이어지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의문이다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펜스 부통령이 자기가 대선에 나갈 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또 공화당 주류가 탄핵에 동조할 거라고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선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